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이 분봉 흐름을 보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대량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의해서 지수가 순식간에 거의 40포인트가 빠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심술이 시작되고 있는데 뭐 모든 투자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비난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고객 돈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건데 지들 돈 아니라고 저렇게 무식하게 던질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 투신하고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오는데 이 국가 투자 주체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 매매가 아닌가 추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으로 잡혀 있는 국가 투자 주체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쏟아내면서 지수를 하방으로 밀었다. 그리고 투시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환매 요청에 대한 대응으로 또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20조 원이 넘었고 엄청난 손바뀜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외국인 매수 강도가 조금 둔화가 됐고 하지만 여전히 이 위에 있으니까 아직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요 고점을 넘어갔을 때 단번에 돌파를 하는 것과 조정을 받고 가는 것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심수를 부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 없는,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누군가 작정하고 때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보면 외국인까지 팔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의한 어떤 시장 꺾임도 있었지만 그거를 잘 받들지 못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둔화가 됐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도 미미하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주도주의 어떤 수급 동향이 나빠지면서 취약해졌다. 그러면 단기간에 올랐던 주식이 주포가 사지 않는다. 당연히 조정을 받을 거고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쪽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뭐 해외 증시가 도와주면 옆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작정하고 때린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뭐 3천선까지는 무난히 가겠지만 그 사이에 또 불안을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뭐 덩달아 굉장히 나빴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나쁜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밀어버렸다. 요런 행태들이 뭐 지들 마음이기 때문에 팔고 싶은 마음, 사고 싶은 마음 굳이 뭐 시장 상승에 동참할 필요는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매도하는 게 굉장히 지들 돈 아니라고 너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직접 투자하시면 하셨지 펀드에 맡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운영 보수도 떼가는데 지들 돈 아니라고 막 때립니다. 그냥. 그래서 펀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계속 부진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5일선 지지해준 반면에 코스닥은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스피에 비해서는 힘이 떨어지구나. 다만 에너지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가 주춤하면 오히려 유동성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피가 주춤하면 오히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가기에 앞서서 댓글 제가 어제 늦게 올려드렸는데 댓글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댓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평이 있어가지고 예, 기분이 좋습니다. 예, 늦게 올려드려서 마무리 늦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지만 그 방법 외에는 예,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대형주 매매를 했었고 그 앞에는 또 아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시장 영향으로. 이 모든 20년 정도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답이 중소형 성장주다. 예, 물론 대형주는 좋지만 이 대형주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물론 그걸 지금 다 신경을 쓰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저는 그러면 대형주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생업에 열중하면서 대형주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묻어놓고 가면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사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또 뭐 걸핏하면 뭐 해외에서 문제 터져가지고 쭉쭉 밀리고 한번 밀리면 또 회복하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내려가는 건 한 2, 3일 만에 내려가는데 반등하는 거는 겨우 매물 소화하고 해가지고 뭐 2, 3개월이 걸리니까. 대형주 투자를 하는 데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더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보자니 수익률이 너무 신통치 않다. 다만 이제 한국 증시가 오늘 셀트리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그 치료제 임상 들어갔고 그 치료제에서 뭐 긴급 승인을 받는다라고 쳐도 그 치료제가 10만 명분이고 이거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게.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봐야 될 거고 뭐 임상 3상까지 끝나서 다른 국가에 공급한다 하더라도 뭐 1000만 명분? 이 정도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백신 때문에 앞으로 그 치료제 수요가 적거나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팔아도 실질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아마 뭐 개발비 이런 거 빼면 본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제 시장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비록 지수가 조정을 받았지만 셀트리온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가가 오를 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종목들 대부분도 사실 뭐 정치 테마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관련주라 해도 그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뭐 혜택을 볼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는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종목들을 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미인주인데 이 미인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미인주에 투자를 하면 이 변동을 못 견딥니다. 그러면 실제로 20배 가는 종목을 찾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5에서 10%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 중에 가장 좋은 게 한국 증시의 이 성장 편애라는 부분. 그래서 한국 증시의 성장성, 안정성보다 성장성을 굉장히 선호하고 성장주 찾기가 힘든데 이걸 찾아서 찾는 데다 이게 미인주까지 된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이란 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종목들도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고 사실 아니 가치도 없는데 왜 오르느냐 뭐 비트코인은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장 투자자들을 인정하고 시장이 정답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테마주다. 왜 이재명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오르냐?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르면 연관이 있든 없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좋은 장세에 한정됩니다.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떤 종목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시장이 좋을 때
예. 네. 이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닉네임부터 조금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주식 투자가 남 탓이라 해도 무조건 내 탓이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잘못을 따져봐서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예, 빵 사장님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잘 읽고 있습니다. 예. 표현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되는, 예. 예.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저랑 대화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이 세옹지마에 대해서, 저도 이거를 가장 이게 좋은 말이고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도 이 세옹지마를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 좀 놀랐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뭔가 믿어봐야게 되는 말이다. 근데 사실 제가 당연히 진실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서로 힘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예.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 이제 이 목구멍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투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 100억 있어도 투자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그 돈을 뭐 만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안 쓰게 되는데 이게 투자금 평소에 이제 돈을 못 쓰고 투자금에 집어넣고 하다가 보면 이게 좀 금액이 커집니다. 수익도 조금씩 붙고, 예, 어느 시점에 한 방에 팍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자산이 빵 늘어납니다. 예. 이거 한 단계 도약했구나. 자산 측면에서. 요렇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큰 변수만 없다면, 그런 걸 한 번씩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한 1,000만 원 운용하다가 갑자기 5,000만 원이 되는 마술. 그게 이제 1,000만 원이 꾸준히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고 4,000만 원이 되고 이게 아니라 내 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 하면서 계속 돈을 넣고 하다가 갑자기 빵 이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그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예, 감사하고 저도, 예,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꾸준함, 근면성실 이쪽으로는 조금, 예. 아마 제가 이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이걸 만약에 옆에서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1분의 1초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분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지금 현금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예. 예, 요렇게 해서 댓글 다 확인했습니다. 이 댓글을 확인하는 건 너무 좋고 새로운 동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가서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뭐 세미콘 라이트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니까 보면 어제 하락한 게 아마 그 뉴스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뭐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근데
약간의 그 오너 리스크에 약간의 오해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과장이 된 측면도 있고 어쨌든 뭐 어제 뉴스에 보면 변제를 해서 거의 문제가 없는 부분들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뭐 건물을 비싸게 사고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1분 거리인데 1분 거리랑 뭐 5분 거리랑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도도 틀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세가 된 것 같고 뭐 혹시라도 투자자분들께서 오해를 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제가 아는 선에서. 왜냐면 저는 제가 종목 분석하시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다 팝니다. 전부 다 파봅니다. 예, 그게 뭐 한계가 있겠지만 알 수 있는 범위가 다 파보면 결국은 뭐가 옳고 그런 건지 대략적으로 윤곽이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미콘 라이트의 오너 리스크는 분명히 과장이 됐다. 예, 그리고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입장 바꿔서 제가 전환사채에 15억을 투자했다. 근데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800원짜리다. 뭐 앞으로 회사가 좋아져서 뭐 3,600원을 간다 하더라도 전 그냥 이거 때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뭐 3,600원 가더라도 이미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우리 주식 사신 분들 또 수익 나시게 뭐 적당히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네, 그리고 뭐 영신금속 예. 뭐 특별히 뭐 좋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3.12%가 됐습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만약에 10%가 된다. 그럼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10%가 되면. 제가 중소형주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그 중소형주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10%가 됐다. 아주 강한 상승의 신호가 됩니다. 그것도 뭐 껍데기만 갖고 오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오르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되니까 요거 3%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10%가 되면 이 빨간 거 외국인 지분율이 그때는 아주 좋은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오늘 흐름도 시장 대비해서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NHN벅스 네, 조금씩 내려오는데 뭐 이 경험적으로 보면 조금씩 내려오다가도 한 방 팍 이런 게 있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지 재미없는 흐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언제 한번 이런 변동성이 나올 거니까 그때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주에서 삼성생명 뭐 코스피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코스피 이건 단기 고점이긴 하지만 코스피도 2600선 돌파하고 이전 고점 돌파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듯이 단기 고점 넘어서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고점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보면 예의고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밀릴 정도로 가격이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이 단기 관점에서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2600선도 처음 밟아보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밀렸습니다. 그냥도 이거는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었는데 이 부담이 있던 자리를 넘겼는데 그냥 달린다? 그러기에는 이 자리의 의미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정받고 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또 절차적으로 매물을 소화하고 가니까 더 가벼워지고 그래서 삼성생명도 그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 단기 조정받고 다시 시원하게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솔루션에서 요거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 보면 475원이 507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데 왜냐면 여기 단가 계산을 할 때 어딨지?
네. 여기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날짜가, 예. 요게 최초 나온 게, 23일에 나왔습니다. 23일이면 전날까지니까, 어? 이거는 그러면 이게 고의로 한 것 같습니다. 약간 더 높여서, 가격을 높여서 하려고. 예,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조금 좋은 일입니다. 일부러 높여서 받았습니다. 증자를. 계산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냥 일부러 하루 늦춰서 더 높은 가격에 증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투자하신 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507원을 샀다. 그럼 이게 어떤 시장에서 약간 붙박이 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대장 솔루션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거, 주가 전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맞다, 댓글에서 SAT 봐달라고 하셨는데, SAT가 제가 우리 스터디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올라가서 조정받고 반등하고 다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좀 관심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가 KC가 되면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SAT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준수하고, 그리고 뭐 최대주주 지분율도 양호하고, 그리고 뭐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 이익도 잘 내고 있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서, 뭐가 됐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오를 거다. 그리고 과거에 오른 지 한참 됐다. 그러면 단기 고점 넘어서면 실질적으로 신고가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호도 낮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간에 이게 힘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걸 알면 제가 다 받고 수익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선해양에 대해서, 조선주, 해운주에 대해서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을 보고, 해운주는 STX 펜오션을, 그러니까 STX가 아니라 그냥 펜오션을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감이 없다. 네, 그리고 왠지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이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합니다. 그 종목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도 그냥 뜨뜻미지근하다가 이게 오르면 우와 최고의 분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응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에이 뭐 별로네. 지금 NHN벅스 보시면 이거 주변에 추천하면 에이 그거 모르겠어? 그런 종목을 추천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를 받다가 여기 하나 빵 튀면 우와 최고 주식의 뭐 마법사 뭐 이런 소리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뭐 이 전망이란 것도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이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전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 당장 일감이 없으니까 또 그것도 맞는 얘기일 겁니다. 다만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무역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이 해운 조선은 성장 산업입니다. 연평균 4% 이상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주가가 8만 원도 안 되던 게 지금 11만 원 가까이 됐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미 알던 사실이지만 내가 지금 알았다고 해서 그게 새롭게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쌀 때 사지 말자.
요겁니다. 조선주는 수주 환경도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노션. 페노션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 좀 실리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죽더라도 한 번 또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줌 인터넷 같은 종목 거래량 없이 떨어지니까, 거래량 붙어서 올라갔는데 거래량 없이 떨어지니까 한번 빡칩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페노션도 뭐 그런 패턴이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해운주들도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상쇄가 된다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재료하고 섞여서 상쇄가 되고, 또 미중 간의 무역 활성화에 또 어떤 진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해운주, 조선주 모두 괜찮다. 그리고 그게 주된 시장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심지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올라가는 종목들도 즐비한데, 이유가 있으면 더 올라가기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의약품만 상승했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반응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을 바꾸시라 이런 댓글도 봤던 것 같은데, 그분이 옳았습니다. 뭐 제가 보는 건 항상 그렇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보고, 그리고 가치만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이 매수의 이유가 반드시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돼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서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틀렸고,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틀렸고, 그렇지만 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대신에 뭐 우리가 주가 상승 보고 투자하는 거지, 뭐 회사가 부자 된다 해도 주가 떨어지면 저도 회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안 가질 거니까, 저부터도. 그래서 뭐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있는데 뭐 그 비트코인에 비하면 셀트리온은 양반이니까. 그리고 뭐 매수 주체도 뭐 외국인인데, 매수 양도 굉장히 많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걸 보면서 주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거를 이제 중소형 성장주나 이런 다양한 종목들로 확대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주도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보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주춤한 상태입니다. 기관 매도에 의해서.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로 돌아서고. 하지만 이 종목들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완만한 추세를 타고 오다가 지금 오버슈팅 영역에서 공방 중이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오늘 내렸다고 해서 굳이 뭐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적당히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시장 분위기가 또 한 번에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아직까지 시장이 죽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아직까지 뭐 이격이 크게 벌어져 가지고 조정을 좀 받는다,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간 매도도 주춤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시장을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잘 기준을 잡고 대응을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